실제로 현장에서는 개발 담당 또는 영업 담당들은 점포수 유지 그리고 본부 손익을 위해 위 같은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약 4주 정도 동안은 폐점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폐점 시 위약금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0% 면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보기라도 해야겠죠? 요즘 브랜드 편의점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계약 기간이 5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양수도 또는 폐점을 하고 싶다고 위약금만 내주면 점포를 팔고 싶어하는 점주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모 브랜드 편의점 회사의 점포들을 방문해보면 거의 다 폐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매출이 최소 120만원 이상은 되어야 누구한테 넘길 수 있기라도 하지 100만원 이하이면 많이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점 폐점 시 위약금에는 크게 영업위약금과 시설위약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약기간인 5년이 지나고 폐점을 하게 되면 위약금은 모두 사라지지만 중간에 폐점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영업위약금은 5년 계약을 해서 회사가 매달 벌어들일 수익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매달 수익을 못 내게 됐으니 정해진 기준 안에서 일정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계약한 지 3년 미만은 본사 월 수익에 곱하기 6, 3년 이상은 곱하기 4, 4년 이상은 곱하기 2를 해서 영업위약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시설위약금은 편의점 오픈 시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본사에서 거의 100%로 투자를 해주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월별로 감가상각을 하여 청구하는 위약금입니다. 만약 편의점 오픈 시 5년 계약에 시설, 장비,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18개월만 운영을 하고 중간에 폐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기간이 42개월이 남았으니 6천만 원을 감가상각해서 42개월인 4,200만 원의 시설 위약금이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 장비 인테리어 항목 중 어떤 항목은 위약금을 받지 않기도 하고 추가로 더 받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시설 위약금은 이런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가 기준으로 남아있는 상품 재고를 모두 떠안아야 하며 오픈 당시 받은 일시장려금 및 추가 배분율 항목에 대해서도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의 수천만 원에서 억 정도가 위약금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 점주님들은 매출이 나오지 않아 적자를 보며 운영이 힘들어도 폐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업위약금과 시설위약금 중 영업위약금은 본사 재량에 따라 없애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감면시켜줄 수도 있는데 시설위약금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야 100% 청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영업위약금과 시설위약금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아니면 모두 면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먼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법은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발로 뛰고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먼저 영업위약금 및 시설위약금 모두 99%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사 매각입니다. 본사 매각을 하게 되면 각종 위약금은 거의 면제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고까지 인수를 해가기 때문에 폐점을 희망하시는 점주님들한테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사의 매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일매출이 그래도 140만 원 이상이고 월세가 100 정도로 저렴한 상태면 당연히 인수를 고민해 볼 텐데 100만 원 초반의 애매한 매출과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면 본사도 인수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본사는 인수 시 손익을 계산하여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인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리 점포수를 유지하고 싶어도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는 인수를 하진 못합니다. 본사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월세를 인하해서 본사가 인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약 현재 월세가 180만 원인데 매출이 140만 원입니다. 24시간 기준 나도 지금 적자인데 본사에서도 인수하기가 꺼려질 겁니다. 먼저 본사에 폐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영업팀장이 오면 본사 인수를 제안합니다. 당연히 영업팀에서는 점포수 유지를 위해 근처에 대체점을 알아보거나 본사 인수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대체점도 없고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손익이 나오지 않으면 본사 인수는 어렵고 폐점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질질 끌릴 겁니다. 그러면 월세를 일부러 한두 번 정도 밀린 상태에서 임대인한테 전화를 하던 직접 만나던가 해서 도저히 힘들어서 나 운영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계속 적자다. 월세 좀 깎아달라고 말씀하시고 나보다는 본사에서 인수하는 게 차라리 월세도 안 밀리고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을 다해 말을 잘 해보시면 깎아주는 임대인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두 번 밀리기 전에도 미리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현재 이런저런 상황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하된 월세를 가지고 현재 월세가 180만 원인데 한 60만 원 정도까지 건물주를 겨우 설득했다. 이 정도면 혹시 본사 인수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목소리를 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영업팀장은 위에다가 본인이 한 것처럼 이래저래 해서 겨우 월세 인하 설득을 했는데 근처에 대체점도 없고 MS 유지 차원에서 본사 인수를 해야 된다 라며 인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만약 인수가 안 되더라도 추후 매각을 위하거나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월세 인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의 성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피하지 마시고 일단 진심을 다해 자존심은 버리고 꼭 요청 드려보세요. 생각보다 10만 원이라도 빼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 상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줍니다. 옆칸 확장이라든지 인근 상권 변화를 캐치하여 매출 상승 가능성을 어필하여 영업팀장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매출로는 영업팀에서 인수하기가 힘들다면 매출이 상승될 만한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옆칸 확장인데 공실이면 가장 좋고 현재 세입자가 있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리금을 최대한 내고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갈 수 있도록 작업을 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꼭 지금 당장 폐점이 아니더라도 5년 후 재계약 또는 매각 시점에 정말 유리하게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본사는 현재 매출로는 답이 없지만 옆칸을 확장해서 비록 월세는 조금 높아지고 공사비도 약간 들겠지만 매출이 20만 원만 더 올라도 본사 이익이 100만 원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인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위 같은 방법은 계약기간이 1, 2년 지났을 때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4, 5년 차쯤에는 본사에서도 확장 시 정말 매출이 오를 만한 상권인지 투자를 해도 되는지 파악을 한 후 신중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의 상권이나 주변 상가들의 상황은 어느 누구보다도 점주님 본인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각종 호재들을 정리해서 영업팀에게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업팀이 그런 각종 호재들을 다 알아보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들 바빠서 자세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이건 점주님 일이기 때문에 직접 꼭 다 알아보고 영업팀에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경쟁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1번과 2번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쟁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 점포 인근에 경쟁사들이 있겠죠? 동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싹 다 부릅니다. 내가 계약기간이 이 정도 남았지만 위약금을 내가 부담을 하면서 폐점을 할 건데 담배권도 폐업해 주겠다. 혹시 권리금 명목으로 최대한 얼마 줄 수 있냐? 점주님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매출이 너무 낮으면 힘들겠지만 100만 원 초반 정도의 권리를 세게 부르지만 않으면 경쟁사에서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GS15와 CU는 점포수에 서로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GS15가 CU에게 점포를 뺏긴다고 하면 GS15는 1.2 플러스가 되고 CU는 1.2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점포수가 두 개 차이로 확 벌어져 순식간에 MS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경쟁사에서도 권리금을 주면서 인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MS 방어를 위해 인수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말 타사로 매각을 하고 폐점을 하여 위약금을 낼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경쟁사 직원들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방법을 제시한 쪽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사 인수를 하게끔 하여 위약금과 재고부담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능성이 막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낮으면 사실 힘이 들겠지만 어중간한 100만원 초반에서 140만원 정도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니 노력을 해보시고 영업팀과도 소통을 잘 하셔서 인수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본사 인수 말고 다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위약금을 99% 면제는 불가능하고 위약금 중 일부라도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대체점 확보입니다. 이 대체점 확보는 보통 개발 담당이 진행을 하는데 나도 함께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 매장의 매출이 안 나와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폐점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는 무조건 대체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대체점만 있으면 영업위약금 전액 면제 또는 50%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 위치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 점주님도 본사도 적자가 나서 폐점을 하게 되는 건데 인근에 현재 위치보다 더 훌륭한 입지, 큰 평수의 상가를 찾으면 이동을 하여 다시 재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담배건만 폐업시켜주고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본사는 더 좋은 입지로의 이동을 통해 점포수 유지와 적자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대체점이라는 건 더 좋은 입지로의 이동 말고도 인근 경쟁사들도 대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폐점을 하면 매출이 오르게 되는 인근의 경쟁 점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경쟁 점포는 브랜드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슈퍼나 마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발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위약금 내고 폐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인근 경쟁점 점포들을 접촉해보라고 부탁해봅니다. 물론 영업 담당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솔직히 100m 안에 들어오는 경쟁사 점포들에게 인근 우리 점포를 폐점시켜줄게 대신 우리 걸로 바꾸자 라고 제안을 하면 솔깃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침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점포 바꾸는 건 점주님들이 할 일은 아니고 개발 담당이 할 일인데 만약 점주님께서 인근 경쟁사 점주님이나 슈퍼마트 사장님들과 친분이 있다면 일이 더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점주님이 근처 슈퍼 사장님과 친해서 본인이 직접 다 협의하고 만들어 와서 영업위약금 전액 면제받고 대체점으로 슈퍼를 오픈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수도입니다. 단 그냥 할 수는 없고 역권리를 줘야 합니다. 물론 역권리를 줘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폐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냉정하게 양도양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역권리라고 양수자에게 돈을 얼마 줄 테니 매장을 받아달라며 매물 사이트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역권리라는 말도 웃긴데 점주님 입장에서는 위약금 낼 돈으로 양수자에게 역권리를 주고 양도양수를 해버리고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어차피 폐점 결정을 하셨다면 만약 위약금이 5천만 원이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다 줘서라도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고라도 받아주고 나중에 폐점 시 발생하는 철거비도 안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매물 사이트에 올리시거나 영업 담당에게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높아질 겁니다. 그 밖에 건물주에게 직접 운영을 권유해보거나 인근 소매점이나 타업종의 담배권이라도 넘겨주어 담배 권리금을 챙기시던가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챙길 수도 있으니 인근 부동산에 꼭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점 시 위약금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위 모든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방법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개발 담당 또는 영업 담당들은 점포수 유지 그리고 본사 손익 증대를 위해 위 같은 방법으로 점포를 인수하기도 하고 폐점을 하여 인근에 또다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폐점을 하는 점포들은 위약금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대부분 폐점 당시 매출보다는 당연히 더 잘 나오고 오히려 고매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이나 시도라도 해보면 가능성은 1%라도 됩니다. 에이, 다 어려운 방법이잖아. 가능성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도 해보셔서 최소한의 손해로 폐점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라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적자 보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폐점 내용 증명 관련 영상과 브랜드별 폐점 시 재고 처리 방법, 폐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간에 멤버십 영상으로 폐점 시 위약금 100% 면제 실제 사례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